네, RPM 135쪽의 1046번 문제입니다. 자, 시그마 안에 지금 이렇게 생긴 수열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수열을 우리가 아는 범위 계산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그마 안에 4분의 5의 k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또 시그마를 따로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수열로 구분을 해주면 이 둘은 앞에 것도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뒤에 것도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가지고 둘 다 계산을 해줄게요. 얘는 4분의 5가 첫 항인 동시에 공비죠. 그래서 4분의 5 빼기 1분의 첫 항 4분의 5 그리고 4분의 5의 항수 10개 10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것이 이제 앞에 있는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자, 뒤에 있는 등비수열은 이제 요 4분의 3이 첫 항이면서 동시에 공비죠. 그래서 요거는 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첫 항 4분의 3 그리고 시그마 4분의 아니 시그마가 아니라 괄호치고 4분의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써놓고 보니까 앞에 있는 녀석도 분모가 4분의 1이죠. 분모가 4분의 1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도 분모가 4분의 1입니다. 그럼 요거 한 번씩 샥샥 지워주고요. 여기도 샥샥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 이제 5를 분배해서 써보면 5 곱하기 4분의 5의 10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3을 분배하는 거니까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은 합쳐져 가지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요거 순서를 바꿔서 썼네요. 그쵸? 밑에를 그 1-r로 썼으니까 요것도 1-r의 10제곱으로 썼어야죠.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바꾸는 게 맞고요. 얘가 그러니까 뒤로 살짝 가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써지는 게 맞고요. 그럼 분배를 시켰을 때도 요 앞에가 3이 먼저 있고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요렇게 돼 있었고요. 요렇게.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이제 상수항이고 얘네들이 서로 계산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2가 돼서 맨 뒤로 이렇게 빠질 겁니다. 이렇게. 그쵸? 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해보면 A가 5, 그 다음에 B 값이 마이너스 3, 그리고 C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등비수열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등비수열 합공식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네, 104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수열을 만약에 처음 봤다면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이 5, 55, 555 이 수열 있죠? 이거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수열이냐? 일반항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요렇게 생긴 수열의 기본은 이 친구입니다. 9, 99, 999 요렇게 나가는 애를 기본으로 해서 변형을 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져 있는 애여야지만 이 녀석의 일반항이 10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거든요. 보면 할 수 있겠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9 나오고, 그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00에서 1 빼서 99 나오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99 나오니까 요 수열의 일반항이 바로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이 5, 55, 555 얘네들은 이 9, 99, 999 이 수열에다가 9분의 5를 하나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9분의 5를 하나 이렇게 곱해준 요런 녀석을 일반항으로 쓰면 되겠고요. 그러한 수열을 지금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 시그마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9분의 5는 앞으로 꺼내버리고요.
자, 요 시그마 그대로 붙여주고 여기다가 이제 10의 n제곱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있던 마이너스 1 여기다 괄호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요. 요렇게 자 마이너스 1은 자 시그마에 있는 위에 있는 숫자랑 이렇게 곱해주면서 마이너스 20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시그마 부분 요 부분 계산하면 요거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1분의 첫 항 10에 2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9분의 5 하나 분배 받을 테니까 9분의 5 곱하기 20 그럼 9분의 100이라고 쓸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도 9니까요. 요렇게 되니까 요거 81분의로 통분해 버리면 자, 요 5가 얘네들한테 곱해져서 50 곱하기 10의 20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00 아니죠. 통분했으니까 99 곱해가지고 900이 이렇게 붙겠습니다. 그래서 81분의 50 곱하기 10의 20제곱 마이너스 95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A 값이 50이고요. B 값은 950이 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열은 약간 독특한 수열이지만 한 번씩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네, 1048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것을 유도하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열은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이게 두 번째 항이고요. 이게 세 번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가 합의 형태로 써져 있는 이러한 수열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수열의 n번째 항, n번째 항까지 합이 아니라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뭐가 될 거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2의 n-1제곱 이거가 바로 n번째 항입니다. 이 수열에. 그쵸?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가 등비수열의 합 모양으로 써있는 그런 수열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될 테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이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인데 그러한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다. 자,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일반항인데 그럼 SN은 뭐냐? 저 2의 n제곱 이제 k로 바꿀게요.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더했다. 이런 것이 바로 SN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일반항 자체가 합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또 그거를 몇 번째 항까지 합하라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요게 일반항이고 그것을 다시 n번째 항까지 합하는 거니까 요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따로따로 씌우면 k는 1부터 n까지 2의 k제곱 마이너스 또 시그마 똑같이 써주고 여기에는 1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앞에 있는 부분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통해서 2-1분의 첫항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n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이렇게 만들어졌고 얘를 이제 얘랑 잘 비교해 보시면은 n 자리에 몇을 넣어야 할까가 딱 보일 겁니다. 그죠? 여기 지수만 봐도 보이죠? 지수만 봐도 저게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n 자리에다 9를 넣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9를 넣으면 이 뒷부분도 똑같아지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9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네, 1049번 문제입니다. 자, 이 시그마 단원에서 아주 단골로 많이 만나는 문제 유형이죠. 자, 둘 다 같은 시그마예요. 1부터 10까지 더하는 시그마. 같은 시그마라면 우리가 이거를 요 놈이랑 요 놈을 하나의 시그마 안에 넣어서 정리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에 부분 전개시키면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고요. 거기에 뒤에 부분 4k제곱이 같이 이렇게 더해져서 하나의 시그마로 합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8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시그마의 성질로 하나씩 분리시켜내면 8 앞에 꺼내고요 1부터 10까지 k제곱 또 마이너스 4 앞에 꺼내고요 1부터 10까지 k
그리고 또 플러스 1부터 10까지 1.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 시그마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건데, 시그마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시그마가 1부터 10까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K는 1부터 10까지 K, 요거는 55라는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시그마에 여기 안에 K 제곱 들어가 있는 건 385라는 값을 가집니다. 얘네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요. 얘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K 세제곱. 자, 그래서 얘는 3025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는 그냥 암기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고 있으면 여기다가 바로 그냥 385 집어넣고, 여기다가 55 집어넣고, 이 뒤에는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8 곱하기 385 하면은 8, 5, 40, 88, 64, 68, 83, 24, 30. 3080 마이너스 220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10을 빼는 거니까 2870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1050번 문제입니다. 자, 요 놈은 간단한 문제 같은데 시그마가 1부터 시작을 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모든 공식들은 1부터 시작하는 시그마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부터 시작하는 애가 나와버리면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이거를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1부터로 맞춰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래는 두 번째 항부터 더하라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첫 번째 항을 추가시켜 준 거잖아요. 그럼 추가시켜 줬으니까 대신 뒤에서 첫 번째 항을 다시 한번 빼준다. 이런 느낌으로. 자, 요 수열의 첫 번째 항이면은 K에 1 넣는 거니까 1이죠, 1.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지금 1을 하나 추가시킨 상태니까 뒤에다가 빼기 1을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좌변이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80이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은 얘가 8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시그마의 성질로 계산을 해주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앞으로 꺼내고 K 마이너스 시그마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E 하나 지워지겠죠?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전개시키면 N제곱만 남아요. 그 N제곱이 81이 돼 라는 뜻이니까 아, 그럼 N은 9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51번 문제입니다.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입니다.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면은 무조건 2n부터 던지고 시작하라 그랬죠. 그리고 첫째 항이 3 되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생긴 게 AN이에요. 그런데 이 시그마 안에 AK라는 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K는 2K 플러스 1 이런 친구겠죠. 그쵸? 따라서 이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은 자, 요 AK 자리에 2K 플러스 1을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6K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럼 얘는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6 앞으로 빼고 K 마이너스 시그마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6 앞에 있고 2분의 15 곱하기 16,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요렇게 곱해지니까 30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거는 15 곱하기 16이 얼마죠? 240이죠. 그럼 240을 여기 플러스네요. 맞죠? 네, 여기 3배 쓰니까 여기 플러스가 맞죠? 요렇게, 그쵸?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다시 240이 3번 있으니까 720, 720에다가 30을 더하니까 답은 750이 되겠습니다. 네, 105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주제라고 하면 이 문제는 그 식을 바라볼 때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바라볼 건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시그마의 주인공은 K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K라는 문자를 주인공으로 전개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시키면 2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k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3ck 그리고 c제곱.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지금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앞에다가 2 꺼내주시고 여기 k제곱 마이너스, 자 c도 지금 시그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도 요렇게 됐는데 자, 첫 번째 부분은 시그마 k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6분의 11 곱하기 12 곱하기 23이고요. 자, 두 번째 덩어리는 시그마 k 공식을 활용해서 2분의 11 곱하기 12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은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11c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이 식의 주인공은 c가 되는 거죠. 그쵸? k는 이미 처리가 됐으니 이제 이 남아있는 이 복잡한 식의 주인공은 c입니다.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이 식은 c에 대한 2차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그 c에 대한 2차식이 언제 최소값을 가지는가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딱 떠오르는 것은 꼭지점입니다. 그쵸? 얘를 c에 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얘의 꼭지점이 어디 있을까를 묻는 문제.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c제곱의 개수가 11이니까 11로 묶어줄 거예요. 11로 묶어줄 건데 c제곱 일단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요거는 그냥 상수항이죠. 이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맨 뒤에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11로 묶어줬으니까 11은 앞으로 나갔을 거고, 얘랑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6 됐으니까 6, 3, 18 이렇게 묶였겠죠. 그리고 나서 뭐 뒤에 이거 상수항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꼭지점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그 C값, 꼭지점이 되는 그 순간의 C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11로 묶어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81 마이너스 81 들어가고요. 그럼 C-9의 제곱 이렇게 되고, 뭐 바깥에 마이너스 11 곱하기 81이 있을 거고, 뒤에 얘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C값이 9가 됐을 때 그때 이 식은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그쵸?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니까 요 순간이 지금 C값이 11인 순간이, 아니 C값이 9인 순간이다 라는 걸 찾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